네. 자, 이제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윤선도의 견해율을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자례복합 두 번째 견해율 보고, 근데 약간 이제 홍길동전이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죠. 근데 이제 좀 재밌게 엮인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이 견해율을 먼저 잠깐 설명을 해보면, 작품을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이게 여러분 가장 이게 핵심이 뭐냐면, 우리 이제 충이랑 호, 요거를 지금 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따가 이제 미리 얘기했지만, 홍길동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봐야 됩니다. 홍길동전도 보면은 사실 임금에 대한 어떤 충 이런 걸 되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자 출신이라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를 부르고 싶을 때 못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충요, 그거에 대한 어떤 가치 실현에 대한 어떤 갈등. 그래서 지금 요거에 어떤 공통적으로 묶인 겁니다. 이게 지금 공통적으로. 이런 거 보면 참 출제 만드신 분들이 참 재밌게 잘 문제를 풀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묶였다. 이제 그거를 잘 기억하는 연습을 해보자. 이렇게 좀 의의를 갖고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한번 견해율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좀 크게 띄울 수 있으니까 이거 띄워봅시다. 여기로 띄워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 슬프다, 즐거우나, 옳다하다, 그르다 하나, 내 몸에 할 일만 받고 바꿀 뿐인 점. 근데 여기서 말은 이제 내가 할 일은 뭐 임금에 대한 뭐 춤, 뭐 이런 거겠죠. 일단은 물론 호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뭔가 슬프고 즐겁고 옳다는 그러다 중요한 거는 충이다. 이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 보면 알겠지만, 그 밖에 연함은 일이야. 뭐 그 밖에 연함은 여러 가지 일이겠지만 뭐 다툼, 뭐 어떤 혹은 뭐 이익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분별할 수 있어. 그런 거는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 서리법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내 몸에 할 일만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가장 포인트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죠. 최선. 근데 여기서 내게 주어진 일은 이제 그때 당시에 당연히 임금을 위한 길이다, 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보기를 사실 보면 좀 알겠지만, 뭐 이제 그 임금한테 이제 간신들이 막 옆에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요 윤선도가 충언, 일종의 간언을 한 거죠. 좀 쓴소리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내가 한 일이 좀 망령된 줄 나라고 모를 순간, 그러니까 임금한테 좀 쓴소리 한 거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망령됐다고 일단 보긴 보는데, 이 마음 어리석음도, 자, 그런 일들, 그런 어리석음도 다 누구 위한 탓이다? 임금을 위한 탓이다. 이 사람 지금 오직 임금만을 생각하고 있으면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 일단 뭐 이제 화자 입장에서는 이 다른 사람은 이제 간신의 무리들이겠어요. 아무리 말해도 임금이 이미 생각해 보세요. 해가지고 이미 판단하시기를 바라는 부분이죠. 이미 헤아려 보세요. 생각 혹은 좀 잘 좀 판단해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가보죠. 추성 진호루 밖에, 자, 울어가는, 여기 얘는 가는입니다. 얘다가 이제 가다 이런 뜻이에요. 울어가는, 울며가는 저 시냇물아. 그리고 일단은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보통 시냇물을 의인한 거죠. 일단 1차적으로. 그 다음 이제 울면서 간다고 하니까 감정이입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감정이입 이렇게. 자, 무엇을 하려고 밤낮으로 흐르느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역시 이런 것도 우리 아까 했던 여러분, 자, 말을 건네는 어투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좀 잘 적고 있는데요. 좀 적어보세요. 안 적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적어봐. 졸릴 땐 적어줘야 돼. 힘들어서. 자, 이렇게 해주세요. 자, 주야로 흐르느냐, 밤낮으로 흐른다는 건 우리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임양한 내 뜻을 따라 그칠 때를 모르도다. 결국에 이건 다 뭡니까? 임금을 향한 어떤 지조와 어떤 절개,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죠. 모르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신인물한테 말을 건네면서 자신의 어떤 뜻, 지조와 절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탄적인 표현은 쓰진 않겠지만 도다 표시만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3수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4수랑 5수를 한번 보죠. 자, 산은 길고 물은 멀고 지금 뭔가 약간 이제 거리감이 지금 드러납니다. 여기서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유배 같은 공동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버이 얘기가 나옵니다. 어버이 그리워하는 뜻은 많고 크고 그래서 이게 지금 반복을 통해서 어떤 그런 그리움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왜 기러기는 울고 간다. 역시 또 이 기러기도 일종의 감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울면서 간다고 하니까 자, 어버이 그리워할 줄은 처음부터 알았건만 그렇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생기가 할 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늘이 생겼다는 거. 하늘이 생겼다 이건 보면 당위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당위성. 지금 어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정리해 보면 얘는 어버이니까 효고 이거는 충.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것도 불효인가 여기더라. 그래서 임금에 대한 어떤 잊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임금에 대한 충을 강조하고 충효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어떤 그런 작품이다. 여기까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전에요. 좀 간단하게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길동전을 한번 봅시다. 홍길동전은 좀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지점은 부분 좀 읽어 봅시다. 자, 하루는 나귀를 탄 한 소년이 하인 수십 명을 거느리고 관아의 문 밖에 와 감사 뵙기를 청했다. 감사 좀 체크해 봅시다. 약간 도지사 비슷한 건데. 감사가 들어오라니 그 손이 마루 위에 올라앉아 절을 하며 인사 올리고 감사가 눈을 자세히 보니 항시 기다려 길동이었다. 사실 요 이제 감사는 길동이 형이에요. 그래서 형이라고 사실 이름이 인형입니다. 인형.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요 홍인형은 본 부인에서 나온 자식이고, 우리 길동이는 그 집에 있는 시녀에서 나온 자식인데 얘는 서자죠. 그러니까 얘는 부인한테 나온 자식이고 하니까. 어쨌든 형이라고 막 부르지도 못하고 그랬었잖아요. 자, 크게 놀라 기뻐 좌우를 물리치고 손을 잡고 목이 메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쨌든 또 동생이니까 또 이렇게 반가워하는 겁니다. 사실 또 길동이를 잡아오라는 임금의 명령도 있어요. 사실 이제 이 앞에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홍길동을 잘 아는 것 같긴 하지만 이 앞에 무슨 내용이냐면 길동이가 자꾸 이제 활빈강에서 활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나타나니까 임금님이 너 이 길동이 안 잡으면 니네 아버지 감옥에 누구 그 감옥에 실제로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길동이 꼭 잡아올 테니까 우리 아버지 풀어주세요. 인형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풀어주고 그래? 그럼 내가 너 임금이 감사를 줄 테니까 이 역할을 통해서 길동이 잡고 너 못하면 감사도 짤 거야. 이렇게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길동이를 이제 잡으려는 이제 방을 붙이고 하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길동이 이제 나타나 준 겁니다. 사실. 길동아, 네 한번 집을 나간 후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여 아버님께서 병이 깊어지셨거늘 너는 갈수록 이 나오는 효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나라의 큰 근심, 이게 충효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주제로 보여집니다. 이 무슨 마음으로 불충불효야 대놓고 나오죠, 그렇죠? 또한 도적이 되어 세상에 도적이라면 이제 활빈당이 이제 가입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를 전하께서 진노하시오. 나에게 너를 이게 나오네요. 앞에 이 앞부분 내용입니다. 이렇게. 너를 잡아들이라 하셨으니 근데 피하지 못할 일이라 네가 이제 서울을 일찍 가가지고 좀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을 마치자 눈물이 비오듯 흘렀다. 왜냐면 또 동생 또 잡으니까 또 미안하잖아요, 사실. 자, 길동이 이제 머리를 쓰고 말하기로 제가 여기 모서 아버님과 형님을 밑에름에서 구하고자 하니 어찌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혹시 또 이제 길동의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충유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여기서 말하는 건 효라고 봐야 되겠지. 대저 대감께서 당초에 청한 길동을 위해 아버지라고 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고 하셨던데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지난날 일 말해보자 다 쓸데없거니와 이제 아우를 결박하여 서울로 보내줬어요. 그 아우는 이제 자기 길동이 얘기하는 거죠. 홍길동 자기를 이제 아우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다시 말이 없었다. 감사가 이 말 듣고 슬퍼하면서도 장계를 지어 길동의 목에
칼을 씌우지 이런 거죠. 이렇게 장계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집어넣게 해가지고 이렇게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발에 조 채우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잖아.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웃긴 게 나오잖아요. 팔도에서 길동을 다 잡으려다. 길동이가 지금 8명이나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당황해가지고 알 사람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8길동을 잡아올리니 저희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네가 진짜 길동이 나는 아니라 하면서 막 길동이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임금께서 계의하기위해서 홍아보개를 불린다는데 이 홍아보개는 홍길동의 아버지예요. 이름이 잘 안 나오고 그냥 홍아보개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찾아보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혈점이 있다. 이거 보면 알 거다 해서 이게 이제 단서가 되는 거죠. 체크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지척 임금이 계시고 아래 아버지 그 역시 다시 한번 이제 춘과 효를 강조하는 그 내용이 나오네요. 이렇게 죽기를 아까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러집니다. 기절을 하죠. 홍공이라는 게 바로 이제 또 길동의 아버지입니다. 홍길동의 아버지. 암흑이었다가 홍공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서 이제 막 약 주려고 하는데 뭐 소용없잖아. 그러니까 역시 길동이가 한약을 주면서 낫게 하는 거죠. 사실 이런 거에 사실 길동이 어떤 좀 비범한 능력이 있는 거죠. 사실은. 또 길동이가 치료를 하는 겁니다. 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 뒤에 좀 내용이 생략됐는데 다 8명이 다 가짜 길동이 다 집단이잖아. 그래가지고 길동이가 사라지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 그래서 길동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임금한테 얘기를 하는데 가짜 길동이가 사실 얘기하는 건데 가짜 길동이 나는 아버지를 못하고 나는 벼슬도 못한다. 그래서 내가 도둑질한 것도 다 나쁜 놈 탕감우리 잡아들인 것이 나쁜 일을 한 건 아니다. 뭐 이러면서 딱 말을 마치니까 그 집단, 벼집단으로 다 바뀝니다. 그 8명이. 그래서 이제 길동이 이제 고친 거지. 이제 그 이후에 길동이 또 초인을 없애고 두루다니다가 사대부왕에 방을 붙였다. 초인을 없애고. 자, 이것이 홍길동은 아무래도 잡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붙입니다. 병조판서로 임명하시면 잡힐 것이다. 사실 이제 길동이가 벼슬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서자 출신입니다. 서자 출신의 어떤 욕망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조정 신하들 다 모이라고 해서 이제 그 도둑을 잡으려 하다가 잡지 못하고 도리어 병조파사 재산에서 아니 됩니다. 막 이렇게 신하들만 말합니다. 자, 임금의 그 말을 옳다고 여겨 다만 경상감사에게 길동을 잡을 것을 제초하는 경상감사는 임금의 어감을 여기 또 경상감사 나오면 누구라고 당황하지 말고 길동의 형입니다. 붉은이가 잘 보인다 하죠. 홍인형이에요. 이렇게 길동의 형이에요. 여러분. 경상감사 나오면 또 누구야? 다른 인물이야? 이렇게 헷갈리지 말고 홍인형, 아까 길동형 그렇게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루는 길동이가 공주에서 내려와 절을 하고 말했다. 이런 게 역시 또 이제 전기성, 또 한편으로는 비범한 능력을 좀 보여주는 거죠. 지금 진짜 길동이 형님은 이게 나오잖아요. 형님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경상감사가 길동인 걸, 홍길동이 형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울로 보내세요. 감사가 이 말을 듣고 눈물 흘려가랬다. 또 다시 잡아가는 거죠. 아버지와 형의 교훈을 듣지 않고 온난을 소렇게 하니 어찌 내다보지 않으려. 이제 진짜 몸으로 나를 보고 잡혀가지고 자원하니 도리어 기특하다이로다. 흡의 길동의 왼쪽 다리를 보니 과연 그건 8점이 있었다. 아까 이제 그 단서잖아요. 그렇죠? 즉시 팔다리를 결박해 술에 넣고 번장한 장교 수십 명을 뽑아 철통맞이 애도싸고 바람만 몰아갔으나 안색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 좀 한번 봐주고요. 자, 여러 날만에 서두에 닫았다. 대궐문에 흔들어 움직이니 붉은 세줄이 끊어졌고 역시 또 이제 길동의 능력이 뛰어나니까. 자, 그래서 공중만 바라보면 다만 넋을 일단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임금께 아래는 임금께 두고 말했다. 천국의 이름이 어디 있으며 그래서 길동이 자신 손이 병조판서를 하면 조선을 떠나겠다. 이제 왜냐하면 또 길동이가 나중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율동 세우잖아요, 사실. 자, 이때 틈을 다 잡는 좋을 것 같다. 임금께서 이 말을 옳다고 여겨 즉시 홍길동을 병조판서를 제소하시고 사대분에 감습니다. 근데 보세요, 병조판서를 제소한 이유가 나오죠, 여러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맞죠? 잡으려고. 주는 척하고 잡으려고 이렇게. 자, 길동이 이 말을 듣고 즉시 삼호 관대에 무속불을 장식한 띠를 두르고 높은 수레를 타고 큰 길로
버젓이 들어오면서 외치기를 지금 홍팡서가 임금께서 인사하러 온다. 자, 병조판서, 병조, 그래서 홍판서라고 하는 거죠. 호위하여 고라도 들어왔다. 신하들이 모두 모여 운동하기를 길동이 오늘 사안하고 나올 것이니 칼과 도끼로 무장한 군사를 매복하였다가 나오거든 지체 없이 쳐 죽이자 하고 약속을 했어요. 길동이가 당연히 해결하겠지. 자, 길동이 거란으로 임금께 절하고 소신의 죄악이 지중하거늘 도리어 임금의 은혜를 입어 하늘 풀고 돌아갑니다. 전하의 또는 전수몽상하세요 하면서 몸을 쏘고쳐 가는 것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역시 길동이 기고만 능력 잡지 못하죠. 어쨌든 길동 입장에서는 병조판서를 받으면서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해소하는 부분도 좀 드러나 있다. 중요한 건 임금이 길동이를 잡으려고 병조판을 줬다는 그 구절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실수하지 않으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문제를 좀 한번 천천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은 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건데 일단 의문의 방식, 서리적인 표현 또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말을 건네는 방식, 그래서 시냇물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건네는 방식은 종종 나오는데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많이 좀 물어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시냇물아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호격조사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여기 호격조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뭐냐면 시적 청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런 걸 시적 청자라고 해요. 이제 시적 청자가 이렇게 있으면 누굴 부르면 이럴 때는 말을 건네는 방식에 이게 거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유명하니까 가끔은 내다가 또 안 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누굴 부른다. 그러면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이제 그거 좀 잘 기억해주고요. 변화없는 지조 아까 계속 주야 밤낮을 흐른다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체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물의 인격을 구현해요. 의인화한 부분. 그래서 정서적인 어떤 유대를 맺는 거. 유대를 맺는다는 건 일종의 또 감정이입으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보통 의인화랑 꼭 연결 지어지잖아요. 자연스럽게 맞죠? 그래서 의인화, 그 다음에 정서적 유대, 감정이입 이렇게 좀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약간 자꾸 풀어서 헷갈리게 내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괜히 겁먹어서. 그래서 겁먹지 말고요. 그 다음에 많고 그런 거 계속 반복됐었죠? 그래서 자연의 어떤 속도가 있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막 그 산 둘러싸여 있고 물 막 멀리 있고 그런 것들 체크해주면 되겠다.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들을 배열하여. 약간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를 배열한 것도 좀 애매하고요 지금. 그 다음에 우열관계를 드러낸 것도 딱히 없습니다. 뭘 충과 효를 또 우열했다고 보기도 그렇고 맞죠? 둘 다 또 같다고. 그리고 충과 효가 대조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좀 어색하고요. 이것도 좀 어색하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 화자의 취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 예를 들어 충효로 우리가 한번 고민이 될 텐데 우열관계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틀렸고 화자가 그럼 충을 더 좋아한다, 효를 좋아한다. 그것도 아니잖아. 둘 다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니다. 그리고 대조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2번이 사실 이제 견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보면은 여기 지금 모함을 받아가지고 했죠. 귀양 갔다 여기 나와 있어. 그러니까 멀리 가니까 산은 멀리 가면 또 길고 그런 얘기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자조의 어떤 신경도 있다. 그래 내가 어리석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면 내가 한 일이 망명됐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에 화자의 사대부들이 이상적으로 공간으로 그려도 자연마저도 그러니까 자연 친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향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장애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 지금 물 이런 게 지금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물 이런 것들이 일종의 지금 장애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연 친화가 아니라. 자, 무리해서 일탈하여 고독한 자신의 처지를 대변할 존재를 형상함으로써 현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 그렇죠? 그렇지만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이런 화제의 현실 부정적인 이면에는 신념에 대한, 그래서 신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오늘 얘기했던 충과 효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해 주고요. 그걸 계속 지키려고 하잖아. 그 의지가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포인트 확인해 주고 이 부분만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이거.
어떤 뭐 속세와의 단절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오히려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거 좀 잘 기억해 주세요. 또 우리가 하도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좀 단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거리감을 드러냈다, 장애물이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양을 갖기 때문에, 귀양을 갖기 때문에, 유배를 갖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보면 자, 적절하지 않은 거죠. 1번 그 밖에 여담일 적어두고 내 몸이 할 일만 바뀔 뿐이다. 현실의 부정에 임해 자기. 그렇지만 자기의 신념을 지키려는 의지 확인하시다. 내가 할 일만 한다. 그렇죠? 그냥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알겠죠? 특히 이제 여러분 지금 가장 스트레스는 공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학교 가면 또 여러 친구들을 좀 거슬릴 수도 있어. 또 막 선생님도 그럴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 신경 쓰고 자기 하려는 것만 신경 쓰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2번 화자가 자신에 대해 내가 한 일 막는 줄 알고 뭐 이런 부분 어리석다 이런 부분인 거야. 조금 나 그래 내가 어리석고 내가 막는 데가 좀 자조적인 어떤 심정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 3번 이게 아까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매는 길고 물은 멀다고 하여 시냇물은 밤낮으로 우러 예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에서 그러니까 여기 끊어야 됩니다. 이거는 장애물이잖아. 얘는 장애물이고 얘는 감정이입이잖아. 그러니까 달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관련이 없어요. 이렇게 화자는 자연을 자신의 지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기 그래 장애물은 얘는 맞아. 얘는 뭐야? 얘는 감정이입인데 그래서 뭐야? 하면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아마 틀리진 않았을 건데 요즘 이런 스타일이 많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요즘 이런 스타일들이 선지를 길게 해가지고 그냥 막 빨려 들어가게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집중 잘 못하면 그냥 장애물? 맞아 산, 물 장애물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간다. 근데 이게 워낙 명확해서 안 틀렸을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외기력이 감정이입이잖아요. 그래서 고독한 화자의 주제가 된 화자의 처지를 대변한다. 대변한다. 왜? 감정이입이니까 자기의 처지를 대변하는 것이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화자의 어떤 불신, 이 간신들 얘기잖아. 부정적인 태도 체크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감사, 이거 형이잖아요. 감사는 아우인 길동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단, 아니지. 잘못이 네가 있다. 너 왜 그랬냐. 너 그렇게 하면 표도 아니고 충도 아닌데 왜 그랬냐 하면서 잘못이 없다고 한 거 아니고요. 임금의 신분에 와서 질자 길동을 찾기 위해 여러 명의 길동사에서 갈등과 혼란을 임금이 왜 혼란을 무슨 말이야? 빨리 말해. 맞죠? 잘못. 왜냐하면 그냥 바로 그냥 아버지 부르잖아. 헷갈릴 거야. 안돼 아버지 불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 길동은 임금의 명령을 받고 난감한 형을 도와주기에 그렇죠. 형 앞에 보상 결박 당한다. 그래서 잡혀가자. 물론 또 다시 도망가긴 하지만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4번으로 가보죠. A와 B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일단 뭐 소신의 제약이 B. 일단 완성은 자기는 뭐 잘못이 없다. 뭐 물론 제약이죠. 이거 잘못이 있다. 하지만 도리어 임금의 은혜인 거 하나 풀어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병조파삭 받은 거 감사하다고 한 부분이고요. B가 그 다음에 임금을 향한 내 뜻 붙일 줄 모른다. 역시 지조와 절개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적절하지 않는 건 4번 이렇게. 뭐 원망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서. 왜냐하면 또 임금의 은혜 이제 감사한다고 얘기도 해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난 변화가 없다. 원망을 잘 드러내잖아. 이게 사실 여러분 그 원망 드러내는 거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른 작품이긴 하지만 만분가 정도 나오지 웬만한 작품 쓸 때 있죠. 요 신하들이 임금 원망은 거의 없어요. 딴 놈들이 잘못한 거지 임금은 그래도 항상 임금님 감사하고요. 임금님 전 변화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지 이런 단어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만분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랑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체크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내용이 좀 끊긴 느낌이네요. 부분 현점. 그래서 이거 뭐 아들인 거 알게 해주잖아요. 반서잖아. 정답은 5번에 4번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본인들도 이 출제하신 분들 살짝 여기서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보여주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확실하다. 그 부분에서 좀 다시 한번 보여준 겁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물론 저기도 있었지만 여기서 과연 불분 현점이 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는 거죠. 다시 한번 근거를 확실히 더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 부분에서 좀 더 근거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래서 충효 얘기 아까 했었죠?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생기게 됐다. 하늘이 생겨 당위성 부여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식과는 인연치 임금과 인연도 천륜이다. 하늘의 뜻이 천륜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고요. 죽기를 아까 하지 말라.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뭐야? 한약을 먹이는 것은 또 역시 뭐야? 효하는 거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셔도 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온날 소년 감사가 애달프게 생각하면서 충효를 그렇죠. 충효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자, 어버이 그리워하는 뜻. 그때 아버지 밑으로 오면서 구하고자 하는 거. 효 이렇게 해서 도도. 자, 5번 임금을 잊으면 그것도 불효다. 그래요. 자, 나에서 홍콩이 지척에 임금이 계시고 아래에 아비가 있어. 방금 충격. 삼충은 여러분 서로 충돌한다는 얘기잖아요. 삼충은 서로 충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지금 상충되는 상황이에요? 둘 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효를 더 강조한 것도 아니고 충효를 다 갖다 얘기한 거잖아. 그리고 뭐 번복이 아니고 충과 효가 다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포인트가 딱 거기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목적으로 문제를 낸 거야. 그게 너무 명확했습니다. 5번 충효 그리고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홍길동전 여러분 9월에 한번 평가원에서 냈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초반에 우리가 기출문제 보여줬죠. 6월, 9월에 냈던 거는 이상하게 수능에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홍길동전 에이 너무 쉬워 해가지고 방심하지 말고요. 조금 조심은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전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변계량 이 작품 갈래복한 3. 그 다음에 여유당기 정호승 희망을 거절한다 해가지고 역설적인 표현이 있었던 거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까지 좀 보고 좀 쉬었다가 하고 뒤에 이제 조금 뒤로 건너가서 운영전도 좀 잠깐 보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좀 커피다리랑 결혼 이것도 좀 신경 써야 되겠고 네, 뭐 그 정도 해서 좀 마무리를 지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아 맞다, 내가 아까 몇 명이었어? 둘, 넷 과자라도 좀 갖고 오려고 했는데 카메라 때문에 짧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겠죠? 인선도 변경했고요. 자, 이제 경계를 그래요. 이거 좀 우리가 이제 문학 공부하지만 좀 이 병계랑 이 작품 좀 좋지 않나요, 여러분? 좀 한번 봅시다. 자, 내가 좋다 하고 남 싫은 일 하지 말고. 이거 뭐 옛날 사람인데도 맞죠? 참 어떻게 이렇게 썼는지 좀 읽을 때마다 감탄스럽습니다. 맞죠? 내가 좋고 남 싫은 일 하지 말고 남이 한다고 해도 이게 좀 아니면은 따르지 마. 남이 한다고 해도 좀 내가 봐도 이게 뭔가 의가 아니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따르지 말고요, 많이.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천성을 자기 어떤 본성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 어떤 올바른 본성 그거를 지키며 생긴 대로 하리라. 어떤 자기 어떤 본성을 지키며 살지 않아서 어떤 의지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뭐 하리라 이렇게 의지적 태도. 그다음에 이쪽에 약간 요거는 좀 교훈적인 게 좀 있죠, 여러분. 이게 이제 나라고 안 하고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같이 좀 실천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보여줍니다. 하자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좀 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의지적인 태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런 건 이제 별거 아니지만 아니면 하는 어떤 조건, 가정 이런 걸 들어쓰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나오지만 여러분 말명, 말리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 이런 걸 이제 부정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문법에서 부정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뭐 안타, 뭐 이런 것들 있으면 부정어가 쓰인다고 보통 문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 좀 잘 기억을 해주면서 기억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호승 시. 제가 볼 때는 좀 별표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승 작가가 좀 중요해요. 근데 제 기분상 이번 정권 지금 이분이 그런 건 아닌데 이 지금 현재 어떤 교육 스타일이 좀 맞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 너무 이제 진보적인 작가가 이제 많으셨는데 이분은 이제 진보나 뭐 보수나 이런 거에 그 항상 끼지 않고 그냥 항상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히려 그래서 그쪽에서 좋아해요. 알겠죠? 아, 다른 쪽도 좋아하시는데 그쪽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특히 올해 약간 좋아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예를 들어 뭐 좀 신경님이나 보면 잘 봐봐요. 안도현 씨 이런 사람 잘 안 나옵니다. 그쪽 색채가 강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많았는데 그래서 신영복 작가 이런 분들 근데
이분은 그런 분은 아니시고 그냥 항상 따뜻한 시 쓰시는데 한번 보죠. 나는 희망이 없는 희망. 사실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역설이죠.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희망이래? 이런 거가 이제 역설입니다. 이게 이제 의미를 생각해보면 그냥 막연하거나 뭐 이런 어떤 그런 희망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뒤에 이제 설명을 해줘요. 희망에는 희망이 없다. 희망은 기쁨보다 분노에 가깝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작가가 얘기하는 게 드러납니다. 분노 이런 것들. 나는 절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졌을 뿐이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좀 고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희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져보죠.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 맞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 실패하거나 뭔가 포기하고 싶을 때 오히려 그게 희망이야. 그게 거기서 희망이 있는 거야. 거기 분노, 열받아.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야.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거죠. 자,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이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희망 속에 절망, 고생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란 얘기예요. 뭔가 고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란 얘기입니다. 희망만 있는 희망은 희망이 없대요. 알겠죠? 희망은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보다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주제죠. 이게 절망의 손. 이게 작품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시련, 고난, 고통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겪는 게 중요하다. 희망에는 절망이 있다. 나는 희망의 절망을 먼저 원한다. 아직 꼭 이럴 필요는 없는데 이제 시인은 항상 위로해 주신 분이니까 꼭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희망의 절망이 될 때보다 희망의 절망이 희망이 될 때. 그렇죠. 이게 가장 핵심이죠.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작품. 뭔가 뭐 시어 자체는 여러분 좀 대조적인 단어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좀 뭔가 뭐 유사 문장 구조가 좀 반복되고 있고요. 유사 문장 구조의 어떤 반복.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스타일 나왔을 때 여러분 뭔가 평서형이잖아요. 평서형이 이제 쓰였잖아요. 그리고 물론 현재형도 쓰였잖아요. 요럴 때 나는 원한다, 나는 뭐 있다, 뭐 상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보면 예전에 나왔던 어떤 단정적인 어떤 어조가 쓰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 그 뉘앙스를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평서형이 단정적이다 이렇게 물론 풀면 되는데 요럴 경우에는 그걸 많이 물어봅니다. 알겠죠? 희망이다 이렇게. 뭐이다, 뭐 아니다. 특히 이제 뭐이다, 아니다 이런 게 쓰이면은 특히 이제 단정적 어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좀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은 작품이다. 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문학 공부하다 보면 저는 이런 거 보면 혼자 이제 감동 느끼고 이제 갑자기 시를 써볼까 이렇게 하는데 좋은 두 작품이 같이 있었어요. 참 단순한 사람입니다. 맞죠? 이런 거 읽으면 또 그래 또 열심히 살아야지 또 혼자 좋아졌다가요. 또 저런 카메라 부러지면 세상 썩었어. 빛이 자주 변해 막 이러고 혼자 또 그러고요. 자, 이제 한때 저 이제 나이 들면 이제 그런 것도 없겠죠. 한번 봅시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피 리조또. 이것도 좀 좋지 않았나요, 여러분? 나만 좋아하나? 또 좋지 않았어요? 우리 저기 제인인가요? 제인아, 이거 좋지 않았어? 그래요. 오늘 근데 다들 무슨 일 있었나요 어제? 부코드라도 먹어야 되는 건가? 자, 한번 봅시다. 자, 자기가 하고 싶지는 않은 아프기 해야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요. 이것도 여러분 좀 공감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참 해야 할 일, 그만둘 수 없잖아요. 공부도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하잖아. 그만둘 수 없잖아. 좀만 힘내세요. 자, 자기가 하고 싶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지 않는 것은 그만둘 수 있는 일. 남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지 않는 것은 그만둘 수 있는 일이에요. 뭔가 약간 부정적인 거는 좀 그만두라는 얘기죠. 그만둘 수 없는 일은 항상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만둔다. 그렇죠? 안 할래 이렇게. 자, 하고 싶은 일은 언제나 할 수 있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한 때로는 그만둔다. 진실로 이와 같이 된다면 천하에 도무지 일이 없을 거다. 나의 병은 내가 잘한다. 나는 용감하지만 지모가 없고 선을 좋아하지만 가릴 줄을 모르며 마음 내키는 대로
즉시 행하여 의심할 줄 모르고 주저할 줄 모른다. 좀 이제 자기가 또 항상 어리석다고 보통 얘기하죠. 이런 분들은 그만둘 수도 있는 일이지만 마음에 기쁘게 느껴지기만 하면 그만두지 못하고 그냥 좋으면 또 그냥 계속 하고 그렇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마음이 꺼림직하게 불쾌하게 되면 그만둘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세속밖에 멋대로 전해다니면서 의심이 없었고 이제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미 장성화에서는 과거 공부 이게 항상 이 사람 입장에서 안 좋은 게 여기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사실 뭐 나쁜 건 아닌데 이제 벼슬하고 하는 건 안 좋게 후회하시는 거죠. 나이 30이 되어서 지난 일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면서도 두려워하지 뉘우쳤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했어야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선을 끝없이 좋아하였으나 비방은 홀로 많이 받고 있다. 욕은 또 욕대로 오는 거죠. 아 이것이 또한 운명이란 말인가? 약간 좀 운명론적 태도가 드러나요. 자, 이것은 나의 본성이기 때문에 감히 운명을 말하는 그럼 운명을 탓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는 내 본성이다, 내 천성이다 이렇게. 그 앞에 나왔던 어떤 그 천성이랑 좀 이어지긴 하죠, 맞죠? 내가 노자의 말을 보건데 역시 또 이제 인용하는 장면 또 이제 문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것처럼 신중하게 하고 사방에서 나를 엿보는 걸 두려워하되 경계하라. 항상 신중하고 경계해야 된다. 사실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참 이거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할 때 있으면 신중해야 됩니다. 맞죠? 경계할 때 좀 경계하고요. 이 두 마디 말은 내 병 고치는 약이 아닌가. 이 사람은 너무 그냥 의심이 없었어요. 너무 이제 천성대로 막 했던 거예요. 대체로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사람은 차가움이 뼈를 애는타고 매우 부드러운 일이 아니고 건너지 않으며 조심한다는 얘기죠. 굳이 안 건너다는 얘기죠. 사방의 이웃이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자기 몸에 염려하기 때문에 매우 부득이한 경우도 하지 않습니다. 약간 이제 우리 어떤 좀 스타일이죠. 사실 동양식 스타일. 사실 또 이제 요즘은 반종도 있잖아요. 아무튼 이 사람은 이제 경계하는 거죠. 요즘이라고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사실. 자, 편지를 남에게 보내요. 경매의 이동을 논의하고자 하다. 이거 생각하니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었다. 하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 아니므로 부득이한 것이 아닌 것을 또 그만둔다. 그렇죠? 어디 가고 있냐? 막 계속 물어보면 그 사람도 답장하면 귀찮잖아. 남을 농락하는 소를 봉에 올려서 조신의 시비를 말하고자 하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 약간 잘못했습니다. 뭐 불만 제기하고 그러죠. 자, 이것은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마음에 크게 두려움이 있어서이므로 마음에 크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 또 제가 이게 뭔가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하지 마. 두려움 좀 있잖아. 굳이 뭐 쓴소리하고 이러면 문제 되니까 덮어두자 이런 겁니다. 진기한 옛 기물을 널리 모으려고 했지만 이것 또한 그만둬. 왜냐면 뭐 이런 걸 좀 모으다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 반대에 있으면 공급을 하고 이런 것도 안 되잖아. 훔치겠는가. 이것 또한 그만둔다. 자, 모든 마음에 있어서 뜻을 싹트는 매우 부득이한 것이 아니면 그만두며 매우 부득이한 것이라도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그만둔다. 왠지 그런 거 있잖아. 남이 알면 좀 안 될 것 같고 나만 좀 알아야 되고 그런 거는 그만두다는. 왜냐면 좀 떳떳하지 못하거나 좀 남한테 불편한 걸 수도 있고 또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걸 수도 있잖아. 진실을 이와 같이 된다면 천하에 무슨 일이 있겠지? 혹시 아무 일도 없겠지. 사실 다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상황들을 열거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좀 의문 영어미 좀 강조하고 있죠. 의문 영어미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또 조금 체크를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속 의문 영어미 사용하고 있고 열거 하다 보니까 여러분 좀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문장 구조의 어떤 반복 이렇게 체크해주면 내가 되겠습니다. 자, 내가 이 뜻을 얻은지 7년이 됐대요. 이것을 방에 편액으로 달려다가 이제 붙이려고 하는 거죠. 현판 같은 거. 이거 생각해보면 그만뒀대요. 초촌에 들어와서야 문 위에 써붙이고 아울러 이름 붙인 까닭을 적어서 어린아이들에게 보인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또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또 이제 또 붙이려고 하면 또 너무 좀 약간 좀 나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어린 아이들에게만 또 설명을 해주는 거죠. 또 이제 남들에게 또 이제 해봤자 또 그렇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좀 조심스럽게 또 행동을 한 거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유단기, 그래서 되게 이제 조심스럽고 신중한 어떤 모습. 참 항상 인생에 좀 정답은 없는데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너무 또 이렇게 하면 또 피곤하기도 해요. 사실 솔직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또 너무 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중도를 잘 지켜야 되겠죠. 중용을. 자, 그럼 이제 가와 나의 공통점, 가장 적절한 거. 딱 보면 이제 다 교훈적이잖아요. 경계력으로 천성대로 살아라, 희망을 거절한다 이러면서 또 좀 절망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 해주고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 약간 이제 좀 쉬어가는 어떤 느낌으로 좀 풀어봤을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 맞죠? 가의 화자, 천성, 천성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고. 다 같은 건 어떡합니까? 좀 이제 경계하고 좀 조심한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혹시 딱 그렇게 묶을 거라는 게 아마 이게 문제에 물론 있긴 하겠지만 읽어보면서 천성 얘기 나오는데 뭔가 비슷한데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느껴졌으면 아마 더 집중이 잘 됐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이 그러네. 싫어하는 하지 말자고 이제 얘기했잖아. 그래서 가의 하자가 달을 활용하니까. 그래서 달을 활용하고 또 자기 얘기해주고. 남이 앞에서 한다 해도 그것이 의로운 일이 아니면 이거는 이제 가의 얘기네요. 차감이 뼈를 애는 듯 시내를 굳이 건너지 않은 것처럼 시도하지 않고 좀 신중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신중해라. 그렇죠. 이런 일도 신중해라. 역시 잘 연결졌네요. 자, 남을 따라 행동하려 할 때 부득이한 일이라고 생각해도 이건 좀 남을 따라하는 거니까 천성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의에 어긋나지 않는지는 따져봐야 된다. 그렇지. 그럼 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의에 어긋난다면 따르지 않아야 되니까 좋지 말리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남이 한다 하여도 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이 한다 하여도 뭐를 보라고 했지? 의를 보라고 했죠. 그래서 의에 어긋나지 않는 판단해라. 그 얘기. 그 사람이 집어넣고요. 정답은 4번인데 매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천성에 이게 너무 맞지 않아. 맞죠? 왜냐하면 천성에 맞지 않더라고. 이미 틀렸어. 가의 하자는 천성을 지키라고 아예 나와 있죠. 천성을 지키여라고 돼 있나요? 지키여라고 돼 있죠? 역 이렇게. 여기 딱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잘못됐죠. 정답은 4번이에요. 여러분 이제 살다 보면은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좀 어릴 때는 친구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아니면 좀 주변의 어떤 뭐 좋은 말씀도 있고 한데 보통 결국엔 천성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기의 어떤 본성에서 옳다고 판단되는 어떤 옳은 행동은 잘 지켜나가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옳은 행동이야. 그리고 진짜 옳은 행동인데 주변에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뭐 친구나 그거 그러지 마. 뭐 그건 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자기 천성에 안 맞아. 근데 억지로 잠깐 그 나이 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천성에 맞게 해야 됩니다. 다른 얘기지만 우리 맨날 공부 얘기만 하는데 공부도 자기 천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나는 이 스타일에 맞아. 근데 막 주변에서 막 강요를 너무 해. 그러면은 거기에 맞추다 보면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천성이 늦잠 자는 건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 나는 뭐 예를 들어 근데 좀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게 좋아.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맞춰야 되는데 막 친구들이 막 늦게까지 공부하는 거 같고 하니까 막 밤새 가면서 막 천성이 안 맞게.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여러분? 자기 스타일 그리고 자기 지금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친구들은 막 이거 하고 이거 좋다고 하면 또 쏠려가지고 막 끌려다닌단 말이야. 그러면은 또 성적이 안 나옵니다. 뭐 비교하지 말고요. 자기에 맞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공부가 지금 전부에서 그렇지 이제 살아가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지금 잘 못 느끼겠지만 자기 스타일이 있어. 안 바뀝니다. 바뀌는 것 같아, 안 바뀌는 것 같아. 졸립죠 지금? 말하지. 바뀌는 것 같아, 안 바뀌는 것 같아. 잘 안 바뀌어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타일대로 올바로 밀고 가야 돼요. 자기 행복하려고 공부하는 거지 우리가 괴로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선생님 저는 천성이 자는 겁니다. 그럼 그건 안 돼요. 자꾸 악용하면 안 돼요. 또 장난치는 애들이 있어. 바꾸면. 천성이 공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일단. 자 한번 보죠. 근데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상한 나라여가지고 공부만 해서 그래요. 자, 일단 나의 기억을 한번 봅시다.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보다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절망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죠. 정답을 보죠. 3번인데
절망을 겪지 않은 사람은 간절함이 부족하기에 충분히 겪은 후에 생겨난 간절한 희망을 진정한 희망. 그러니까 뭔가 고생해야 된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아무지 한번 볼까요? 절망 끝에도 언제나 희망이 놓여 있으므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희망을 찾으려고 이 말도 안 되잖아요. 노력하지 말라고?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 절망 속의 희망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지만 희망 속의 절망은 더 큰 절망이 이것도 말도 안 되고요. 잘못됐고요. 희망이 없는 희망은 진정으로 간절한 것이 아니며 절망의 손을 먼저 사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이것도 말도 안 돼.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 좀 보세요. 이 키워드를 보세요. 진정한 희망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나머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돼. 무슨 말이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요즘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빨려들면 안 되고 이 주제가 진정한 희망이나 어떤 의미, 뭔가 절망을 겪고 좀 고생을 해야 돼. 그 키워드를 떠올리면 뭔가 겪은 후에 이렇게 딱 나오죠. 고생한 후에 그다음에 이게 진정한 희망이야 이렇게. 꼭 키워드를 자꾸 잘 봐버릇 해야 됩니다. 문장에 계속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천천히 읽어가면서 키워드가 있는지를 잘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면 안 틀렸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단기 B로 한번 가보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들을 두면서 좀 설명을 쭉 얘기하는 건데 정답은 이제 이것도 좀 함정을 잘 집어넣었죠. 이제 나열이 있으니까 좀 무조건 받겠구나. 근데 지금 과거의 저지른 잘못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가지 안 좋은 뭐 사례들을 좀 두면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얘기를 좀 저지른.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이제 뭐 관직이 있으면서 뭐 공금을 농담하여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그것도 아니고. 근데 중간에 참 그거 뭐죠? 오케이. 네 됐습니다. 문제 될건 없고요. 과거와 관련된 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정도. 뭐 예를 들어 진기한 옛 기물을 널리 모으려고 했지만 모으려고 했지만 이런 것들 이게 조금 과거는 살짝 있어. 그런데 나열까지도 아니고 맞죠? 잘못 득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좀 체크해 주면은 안 되겠다. 그 다음에 타인의 시간은 당연히 아니고 이게 좀 확실히 잘못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다. 이것도 좀 가능하죠. 앞문장의 구절을 이어받아 다시 연구하는 일종의 약간 연세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연세죠. 이것도 그거 좀 기억해 주면 되겠다. 그다음 이제 의문형 문장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답 뭐 이런 것들 해주면 되고. 사실 이제 5번도 좀 중요하죠. 5번도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제 정답만 좀 보면은 일단 기록이니까 일단은 정답은 2번 뭐 이렇게 좀 체크만 해주면 되겠어요. 일단은 뭐 보기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보기가 그냥 좀 중요한 거니까 나머지 뭐 정답은 크게 문제될 거 없고. 그다음에 이제 6번이 좀 헷갈렸죠. 6번에 좀 별표 한번 쳐볼까요? 6번. 이게 이제 문학 개념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근데 이 개념 때문에 문학 개념 막 너무 뭐 깊이 있게 공부는 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어떤 보기를 가지고 좀 이해를 잘해봅시다. 일단은 반의관계, 이거 문법이네요. 업내 시간 같네요. 자, 한 쌍의 말이 서로 공통되는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한 개의 의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로 얘기하면 일단 인간이란 나머지 다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그 젠더 부분에서 딱 다른 하나가 있잖아요. 그 성이. 그래서 구분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자, 반의관계 중 한 영역에서 중간항이 없어. 그래서 상호 배타적에 있는 관계를 상호반의관계는 이게 사실 무슨 말이냐면 정보반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건 뭐 문법 시간인데 자세하긴 하지 않고요. 정보반이라는 걸 참고만 얘기해주면 이건 중간항이 있는 거예요. 이건 중간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덥다. 그럼 덥다의 반대는 이제 춥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다. 이거 이제 가능하거든요. 근데 상보 반의어는 그게 안 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또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건 얘기하지 맙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보 반의가 정도 반의가 있어요. 그냥 이거 문법 시간 아닌데 이제 방향 반의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뭔가 약간 찝찝한 건 아닌데 그냥 좀 설명을 예를 들어 위, 아래 이런 거 이제 방향 반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주세요.
이렇게 되면 문법하는 너무 유리한 거 같은데. 아무튼 몰라도 되는데 알면 좀 유리하다. 자, 아무튼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이거는 그냥 곁다리로 해주고 이거 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관계에서의 동시 긍정이나 동시 부정이 불가능하다. 이거 이제 정도반이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는 동시 긍정이나 동시 부정이 불가능한 반의어의 쌍을 묶어서 함께 사용하면 역설이 된다는 얘기지. 희망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이상한 거잖아, 그렇죠? 이와 같은 역설을 활용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표현 방식을 모순이다. 그래서 모순이라는 걸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한 부분이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뭐 1번을 보면요. 초장의 경우 좋다와 싫다. 한번 봅시다. 나라는 주체와 남이라는 주체가 각각 느낄 수 있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므로 모순 형용에 해당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뭐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사실 이제 그걸 딱 알면은 그러네 이렇게 사실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각각 느낄 수 있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물론 이제 보기에도 설명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좋다에 반대는 싫다일 수도 있지만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아 뭐 이런 있잖아요. 그거는 모순형이 안 되지. 왜냐면 상보 반이만 모순이 된다니까. 이 설명 맞는 거예요. 2번 보죠. 희망이 없는 희망과 절망이 없는 희망이 제시되어 있는데 절망이 없는 희망은 성립이 가능하지만 희망을 하는 동시에 희망이 없어. 이거 자체는 모순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역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번 나는 희망의 절망을 먼저 원한다. 희망이 절망과 연계될 때 진정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드러냈는데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역설적 깨달음이 전제돼 있다. 왜냐하면 희망과 절망이 같이 있을 때 더 간절함이 드러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연계된다는 얘기, 진정 희망, 역설적 깨달음, 역설적 인식 그렇게 갈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글쓴이는 자기 하고 싶은 일과 자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지 그만둬야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때 하다와 그만두다는 선택을 상호 배타적인 관계. 그렇죠? 하다, 안 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만두다는 이제 안 하다는 거니까 상호 배타적인 관계로 인식한 거야. 그다음 되겠죠. 그럼 이제 정답이죠. 5번을 한번 봅시다. 그만둘 수 있는 일과 그만둘 수 없는 일을 구분하여 드러내면서 그만둘 수 있는 일과 그만둘 수 있는 없는 일을 동시 부정이 불가능한 상보 간이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일단 이게 상보 간이 관계로 설명한 건 아니고요. 일단 상보 간이로 설명한 건 아니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어떤 요지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좀 애매한 게 이 지금 보기랑 설명이 좀 애매한 게 이 지금 그만둘 수 있는가 그만둘 수 없는 이 지금 작가는 연결진 건 아닙니다. 연결진 건 아닙니다. 그냥 그만둘 수 있는 일은 그냥 그만두고 그만둘 수 없는 일은 그만둘 수 없다. 뭐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지 이걸 같이 섞어서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구분하여 드러내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구분해서 각각 따로 뭔가 해야 한다. 아니면은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준 거지 얘네들을 같이 섞어서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보관계를 설명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요거 하나 정도가 이제 아까 이제 문법이랑 좀 관련지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벌써 이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다들 말도 안 하시고 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한 5분만 잠깐 빨리 쉴게요. 미안.